20년간 마을을 지켜온 베테랑 경비원 박태식.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 절벽에서 떨어진 한 남자를 목숨을 걸고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은인이라 여겨졌던 그 남자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태식과 마을 주민들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선행이 가져온 예상치 못한 결과, 그리고 마을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까지. 과연 태식은 자신이 지켜온 마을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촌 마을의 작은 슈퍼에서 나오는 최 씨가 모자를 푹 눌렀으며 물었습니다. 태식 씨, 오늘도 순찰 나가시는 거예요? 박태식은 단단한 장화를 신은 발로 땅을 꾹꾹 밟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바람이 많이 부니 오늘은 절벽도 살펴봐야겠어요. 태식의 목소리는 낮지만 확실하게 울렸고 얼굴에는 오랜 세월 바닷바람이 남긴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태식을 믿었습니다. 20해가 넘는 세월 동안 이 해안에서 사고를 막고 사람을 구해온 인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외지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요. 마을 사진도 찍고 땅값 물어보기도 해요. 최 씨가 불안한 눈으로 포구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리조트 짓는다고 소문이 돌더라고요. 태식이 짧게 대답하며 어깨에 맨 무전기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맞아요. 지난번엔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와서 절벽을 둘러봤어요. 최 씨가 한숨을 쉬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 사람들 오면 분위기 바뀌겠죠. 이 마을도 조용한 맛이 사라질 거예요. 태식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위로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높게 일었고 바닷새들이 낮게 날아 바람의 세기를 알려줬습니다. 오늘은 집에 계세요. 바람이 너무 셉니다. 태식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자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태식 씨도 조심하세요. 폭우에서 사람들의 대화가 끊이지 않았지만 태식은 익숙한 걸음으로 순찰길로 향했습니다. 바닷길을 따라 난 좁은 흙길 위로 발자국이 이어졌고 절벽으로 가는 길목마다 위험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북쪽 절벽 이상 없음. 폭우도 이상 없음. 태식은 무전기로 보고하며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빗줄기가 바위 사이사이를 훑었고 오래된 쓰레기와 부서진 통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식은 허리를 숙여 통발을 옮기고 길을 정리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스쳤고 파도가 절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태식 씨, 남쪽은 어때요? 무전에서 동료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합니다. 바람이 더 세집니다. 조심하세요. 태식은 짧게 대답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절벽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은 미끄러운 해초로 덮여 있었고 태식은 장화 밑창으로 바위를 단단히 눌러가며 걸었습니다. 한 손에는 손전등, 다른 손에는 안전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한바탕 하겠네요. 태식이 혼잣말을 하며 길을 살폈습니다. 멀리 바다 위에는 어선 하나가 기울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배도 곧 들어와야겠는데. 태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벽 위에 서자 세찬 바람이 전신을 밀어붙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고 소금기 어린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태식은 손으로 눈가를 가리며 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 길은 아무도 오르지 않게 해야겠네. 태식이 중얼거리며 밧줄을 더 단단히 조였습니다. 절벽 가장자리는 비에 젖어 진흙이 질퍽거렸고 작은 돌들이 바다로 떨어지며 파도 소리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더 조심해야 해요. 무전기 너머로 다른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돌아가죠. 태식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바람이 더 거세지자 태식은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세월 동안 그는 수많은 장면을 봤습니다. 해변에 표류한 어선, 폭풍우 속에서 발견한 관광객, 추운 밤 절벽에서 울던 사람들까지. 이곳은 내 집 같은 곳이지. 태식은 낮게 속삭이며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절벽은 높고 바다는 깊었습니다. 파도가 절벽에 부딪히며 하얀 포마를 만들었고 그 물 한 개가 태식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멀리 어선에서 경적 소리가 울리자
태식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포구 쪽 확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곧 확인하겠습니다. 태식은 무전기를 내려놓고 다시 절벽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바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었지만 태식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태식은 장비를 단단히 잡으며 이 해안에서만큼은 자신이 누구보다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바위 사이에 놓인 통발들을 치우고 나니 길이 조금은 넓어졌습니다. 태식은 한숨을 쉬며 물에 젖은 모자를 벗었다가 다시 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절벽을 위험하다고만 생각했지만 태식에게 이곳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단단하게 만든 장소였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곳을 누가 지킬까? 태식이 혼잣말을 하며 절벽 끝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파도는 점점 높아졌고 하늘은 검게 물들었습니다. 바람은 사람을 휘청이게 할 만큼 세졌고 바위에 부딪히는 물보라가 얼굴에 튀었습니다. 태식은 손전등으로 절벽 아래를 비추며 움직임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태식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때 절벽 아래 좁은 갯바위에서 두 아이가 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날씨에 저런 곳에 내려가다니. 태식은 급히 로프를 풀어내려 몸을 묶었습니다. 얘들아, 거기 위험하다. 올라가라. 아이들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바람이 세차게 불며 파도가 아이들 발밑까지 차올랐습니다. 태식은 빠르게 절벽을 내려가 아이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아이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위로 올려보냈습니다. 바닷물에 젖은 바위 냄새와 짠내가 섞여 코끝을 스쳤고 파도가 부서질 때마다 흰 거품이 공중으로 튀어올랐습니다. 태식은 장갑 낀 손으로 절벽 난간을 꽉 붙잡았습니다. 태식의 뒷모습을 바라본 갈매기떼가 울며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이날은 평범한 순찰 같았지만 곧 태식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식 씨, 지금 바람세기가 장난 아닙니다. 그대로 복귀하시는 게 낫습니다. 무전기 너머에서 동료 경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확인 못한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만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박태식은 숨을 고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태식의 발밑은 비에 젖어 미끄럽게 번들거렸고 바람은 장화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는 거대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절벽을 때렸습니다. 옷은 이미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차가운 물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태식은 절벽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면서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몇 해 전에도 이런 날씨에 한 관광객이 실종됐고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태식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마다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럴 리는 없겠지. 태식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지만 가슴속 불길한 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절벽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은 더 거세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파도 물보라 속에서 흔들렸고 시야는 흐릿했습니다. 그 순간 절벽 끝에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양복은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구두는 진흙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거기 위험합니다. 당장 내려오세요. 태식이 소리쳤지만 폭풍 소리에 묻혀 닿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리자 공허한 눈빛과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순간 남자의 발이 미끄러지며 몸이 허공으로 쏠렸습니다. 안 돼. 태식은 반사적으로 앞으로 뛰었지만 이미 남자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서둘러 허리에 안전줄을 바위에 고정시키고 그대로 몸을 내던졌습니다. 손전등이 빙글 돌며 파도 속으로 빠져들었고 어둠 속에 번쩍이는 번개가 주변을 밝히며 남자의 몸을 비췄습니다. 비와 바닷물이 동시에 얼굴을 때리자 숨이 막혔습니다. 절벽 벽면은 날카로웠고 팔뚝이 긁히며 피가 번졌습니다. 태식은 밧줄을 꽉 움켜쥔 채 바위 틈을 딛고 내려갔습니다. 남자는 파도에 휘말리며 바위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버텨요. 내가 데려갑니다. 태식은 손을 뻗어 남자의 몸을 끌어안고 허리끈을 묶었습니다. 하지만 순간 위쪽에서 굉음이 들리며
바위 조각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돌 하나가 태식의 어깨를 스치며 옷을 찢고 뜨거운 피가 비에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태식은 몸을 돌려 남자를 감싸 안으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파도는 두 사람을 집어삼킬 듯 몰려왔고 밧줄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태식은 이빨을 악물고 조금씩 위로 당겼습니다. 손가락 끝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짧은 독백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밧줄은 절벽에 긁히며 거친 소리를 냈지만 태식은 온 힘을 짜내며 올라갔습니다. 한 뼘, 또 한 뼘. 조금씩 절벽 위가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위로 올라왔을 때 남자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무릎을 꿇고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비에 젖은 손바닥이 미끄러졌지만 태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압박 후 남자가 미약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태식은 무전기를 잡아 외쳤습니다. 응급차 요청. 남성 한 명 의식 없음. 절벽 위 구조 완료. 갈라진 목소리가 전해졌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바람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남자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이 사람 신원 아십니까? 구급대원이 물었지만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벽 끝에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태식의 눈빛은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구급차는 폭우 속으로 사라졌고 태식은 홀로 절벽 끝에 남았습니다. 태식은 난간을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등을 밀었고 파도는 포효하듯 절벽을 때렸습니다. 이 바람 뭔가 이상하다. 그 순간 시야 끝에 또 다른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절벽 중간쯤 검은 형체가 파도와 함께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태식은 눈을 크게 뜨고 손전등을 비췄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또 누가 있는 건가?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태식은 절벽을 한참 응시했지만 그림자는 파도 속에 삼켜지듯 사라졌습니다. 태식은 무겁게 숨을 내쉬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일은 단순한 구조가 아닐지도 몰라. 파도는 계속 절벽을 때리며 귀를 울렸고 불길한 예감은 가슴을 더욱 짓눌렀습니다. 태식은 절벽 끝에 단단히 발을 고정하며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무전기에서 다시 동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식 씨, 상황 어때요? 응급차 출발한 거 맞죠? 네,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저도 곧 복귀하겠습니다. 태식은 무전기를 내려놓고 젖은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어깨의 상처에서 계속 피가 스며 나왔지만 태식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회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이 정도 상처는 일상이었습니다. 바람이 조금씩 잦아들자 태식은 천천히 절벽길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발밑의 바위들은 여전히 미끄러웠고 밧줄에 묻은 피가 빗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태식은 손전등으로 길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저 남자는 왜 절벽에 있었을까? 태식의 머릿속에는 남자의 공허한 눈빛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관광객도 아니고 마을 사람도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신분증은 전혀 없었습니다. 폭우로 돌아가는 길에 태식은 마을 입구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를 봤습니다. 번호판이 서울 것이었고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식은 잠시 차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광객 차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회관 앞을 지나갈 때 몇몇 주민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태식 씨 고생하셨어요. 사람 구했다면서요? 박 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절벽에서 떨어진 사람을 병원에 보냈습니다. 요즘 외지 사람들이 자꾸 와서 불안해요. 그 사람도 외지에서 온 사람 같던데요. 아직 신원을 모르겠습니다. 경찰에서 조사할 겁니다. 태식은 짧게 대답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뒤에서 따라왔지만 태식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태식은 젖은 옷을 벗고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서도 태식의 머릿속에는 절벽에서 본 또 다른 그림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분명 뭔가 있었는데. 태식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바다는 여전히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멀리 마을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서도 태식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 구조한 남자의 얼굴, 절벽에서 본 그림자, 그리고 마을 입구의 검은 승용차까지 모든 것이 연결돼 있는 것 같으면서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올 것 같은 싸늘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폭우에는 여전히 빗물이 고여 있었고 어제의 폭풍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부서진 통발을 정리하며 고개를 저었고 아이들은 갯벌에서 떠밀려온 나무 조각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박태식은 묵묵히 절벽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구조했던 양복 차림의 남자가 구급차에 실려간 뒤로 태식의 머릿속은 온통 그 얼굴로 가득했습니다. 태식 씨, 그 사람 살아났답니다. 마을 주민 박 씨가 폭우로 걸어오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신원 확인이 잘 안 된답니다. 태식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며 말없이 바다 쪽을 바라봤습니다. 구조할 당시 남자는 혼잣말조차 하지 못했고 아무런 신분증도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등산객도 마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태식 씨,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박 씨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큰 회사 사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리조트 개발하러 온 사람 중 하나라고요. 리조트 개발요? 태식이 고개를 돌려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네, 며칠 전부터 양복 입은 사람들이 마을 곳곳을 둘러보고 다녔잖아요. 그중 한 명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에요. 태식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왜 리조트 개발업자가 폭풍우 속에서 절벽 끝에 서 있었을까요? 며칠 뒤 마을은 전혀 다른 이유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리조트 개발 승인식이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한쪽에서는 기대를, 다른 쪽에서는 불안을 토로했습니다. 이제 이 마을도 변할 거라니 걱정입니다. 최 씨가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바닷가를 통째로 팔아넘긴다는 얘기가 사실이면 우린 설 자리가 없어질 거요. 어민들은 술렁였고 청년들은 개발로 돈이 돌기를 기대했습니다. 어차피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나잖아요. 이참에 관광지라도 되면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는 무슨 외지 사람들만 몰려와서 우리 터전을 망가뜨릴 뿐이에요. 그럼 계속 이렇게 가난하게 살자는 말입니까?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의견은 갈라졌습니다. 승인식 날, 폭우는 이른 아침부터 차량들로 북적였습니다. 검은색 리무진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인사들을 따라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구경했습니다. 태식은 행사장 경비를 맡아 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태식에게도 낯설고 불편했지만 오랜 경비 경력 덕분에 행사를 맡기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을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날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흘렀지만 주민들 일부는 차갑게 팔짱을 낀 채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검은 리무진에서 내린 한 인물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젖은 듯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태식이 너무도 잘 아는 얼굴. 절벽에서 구조했던 남자였습니다. 태식의 눈빛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여기 있는 거지? 태식이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바람에 묻혔습니다. 남자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관계자들이 고개를 숙이며 남자를 맞았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후원자이자 투자자를 소개합니다. 주민들 사이에 술렁임이 번졌습니다. 태식은 무심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토록 위험하게 절벽에 서 있던 사람이 오늘은 마을의 주인공처럼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죽음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절벽 끝에 서 있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순간 행사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남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제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의 경비대원이었습니다. 남자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태식이 서 있는 자리였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일제히 태식에게 향했습니다. 태식은 놀란 듯 몸을 굳혔습니다. 박태식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남자가 정중히 말했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민들의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태식 씨가 그 사람을 구했다는 거야? 역시 태식 씨 아니면 누가 했겠어. 태식의 발걸음은 무겁게 느껴졌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 오른 태식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사람들은 웅성이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 마을을 개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 목숨을 구해준 이곳의 바람과 바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며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숨을 고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곳을 리조트 단지가 아니라 생명보호구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순간 행사장은 술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민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태식의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태식은 절벽 아래서 스쳤던 또 다른 그림자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 그 정체 모를 형체가 단순한 환상이었을까? 아니면 이 마을을 둘러싼 또 다른 진실의 조각이었을까? 그 순간 태식은 무대 한쪽에서 낯선 남자의 실루엣을 다시 보았습니다. 리무진에서 내린 투자자와 닮았지만 미묘하게 다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잠깐 스쳤을 뿐인데도 태식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태식이 낮게 중얼거렸지만 박수 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포구에 설치된 임시 무대는 전날의 폭풍 흔적 속에서도 번쩍이는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마을 전체가 이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흰색 천막 아래에는 양복 차림의 인사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끊임없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주민들은 멀리 둘러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힘차게 외쳤습니다. 오늘은 이 마을이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낡은 포구가 아닌 관광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일부 어민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관광 중심지라니 우린 어디로 가라는 거지. 배댈 자리도 없을 텐데 무슨 소리야. 낮은 목소리들이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검은 리무진에서 내린 남자가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정갈한 양복 차림, 번쩍이는 구두, 당당한 걸음. 그리고 태식이 너무도 잘 아는 얼굴. 며칠 전 폭풍 후 속 절벽에서 자신이 끌어올린 그 남자였습니다. 태식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고 주먹이 본능적으로 움켜쥐어졌습니다. 사회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마을의 새로운 후원자이자 투자자 박도연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박도연, 들어본 이름 같은데. 대기업 계열사 사장이라더군. 저 사람이 며칠 전 절벽에서 구조된 사람 맞지 않아? 속삭임이 번지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연단을 향해 집중됐습니다. 박도연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이곳 절벽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모든 희망을 내려놓았지만 이 마을의 경비대원 박태식 씨가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박도연의 손이 무대 아래를 가리켰고 시선이 태식을 향했습니다. 순간 주민들의 눈길이 모두 태식에게 쏠렸습니다. 역시 태식 씨였군. 저 사람 없었으면 벌써 큰일 났지. 근데 왜 대표라는 사람이 절벽에 있었던 거야? 존경과 의심이 뒤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회자가 태식을 불렀습니다. 박태식 경비대원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죠. 태식은 숨을 고르고 무대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주민들의 속삭임이 귓가에 울렸지만 태식의 발걸음은 묵직했습니다. 무대 위에 오른 태식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그러자 박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순간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이 마을과 함께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양복 차림의 몇몇 남자들이 얼굴을 굳히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대표님, 계약은 이미 마무리됐습니다. 투자금은 벌써 집행됐습니다. 지금 와서 철회하면 회사도 투자자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행사장은 삽시간에 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대며 상황을 기록했고 주민들은 놀란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민 한 명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 마을은 우리 겁니다. 돈 몇 푼에 팔아넘길 수는 없소. 다른 쪽에서는 청년들이 반발했습니다. 개발되면 일자리도 생깁니다. 왜 반대만 하십니까? 환호와 야유가 동시에 터져나오며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회자는 진정을 부탁했지만 목소리는 소음 속에 묻혔습니다. 박도연은 마이크를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제 이름과 제 회사의 권한으로 계약을 철회합니다. 이 마을을 개발하는 대신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순간 기자들의 플래시가 폭발적으로 터졌고 주민들은 술렁이며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개발을 안 한다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나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단호히 외쳤습니다. 대표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은 이미 유효합니다. 남자들의 눈빛은 날카롭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불안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박수를 쳤지만 어떤 이는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무대 조명이 갑자기 깜빡이며 꺼졌다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소리를 질렀고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짧은 정적 속 무대 뒤편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인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식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며칠 전 절벽 아래에서 본 또 다른 그림자와 똑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역시 착각이 아니었어. 태식의 가슴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은 여전히 무대에서 환호를 받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지만 태식은 뒤편 어둠만 주시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라진 그림자가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환호 속에서도 싸늘한 기운이 스며들며 태식의 온몸을 조여왔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폭우는 좀처럼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흩날리는 바닷바람 속에서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고 목소리는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어부들은 바닷길을 잃을까 두려워했고 청년들은 개발이 가져올 일거리를 기대하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제 살 길이 열리는 거야. 관광객이 몰려오면 가게도 열 수 있고 내가 장사하면 뭐하냐. 바다 자체가 없어지면 우리 어민들은 끝이야. 주민들의 대립은 불길처럼 번져갔습니다. 태식은 무대 옆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어제 폭풍우보다 더 무서운 파도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몰려오고 있다는 걸 태식은 직감했습니다. 주먹은 저절로 움켜쥐어졌고 어깨는 굳게 긴장했습니다. 태식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무대 뒤를 스쳐 지나간 검은 그림자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때 박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어제 절벽에서 저를 구한 순간부터 제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말끝을 흐린 박도연의 표정은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대에서 선언한 건 진심이 아닌 겁니까? 박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나 제 뒤에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력이 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양복 차림의 남자 3명이 다가왔습니다. 남자들의 눈빛은 싸늘했고 발걸음은 거칠지 않으면서도 묘하게 위압적이었습니다. 대표님, 자리를 옮기시죠. 지금은 여기 계실 상황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결코 거절할 수 없는 힘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어쩔 수 없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남자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태식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이마에 깊은 주름을 새겼습니다. 주민들 일부가 태식 곁으로 몰려왔습니다. 태식 씨, 저 사람 말만 믿어도 되는 겁니까? 리조트 짓는다는 소리 몇 년째 들었는데 또 속는 거 아냐?
솔직히 당신이 본 게 있으면 우리에게 말해줘요. 사람들의 눈빛은 기대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식은 입술을 굳게 다물다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 순간 폭우 끝에서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몰려갔고 태식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서진 창고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는 젖은 문서 더미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주민이 꾸러미를 집어들고 외쳤습니다. 이건 개발 계획서 아닙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 서로 문서를 뺏듯이 읽어내려갔습니다. 종이 위에는 마을 전역이 붉은 선으로 표시돼 있었고 폭우와 절벽까지 철거 구역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보호구역이 아니라 완전히 밀어버리겠다는 거잖아. 거짓말이었어. 저 대표놈, 우리 속인 거야.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어부들은 주먹을 휘두르며 소리쳤고 청년들은 그 앞을 막아서며 맞받아쳤습니다. 우린 이제라도 일거리를 잡아야 해. 반대만 하다간 굶어 죽어. 일자리? 그놈들 배만 불리고 우리는 쫓겨날 뿐이야. 몸싸움 직전까지 치닫는 대립에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노인들이 허둥지둥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기자들이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대표님 발언과 다른 내용인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문서 진위 여부는 확인된 겁니까? 마을 경비대원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태식 씨. 마이크가 태식의 얼굴 앞까지 들이밀어졌습니다. 태식은 굳은 표정으로 문서를 움켜쥐었습니다. 지금은 주민 안전이 먼저입니다. 언론은 비켜주십시오. 짧게 말한 태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가슴속은 불길한 긴장으로 쿵쾅거렸습니다. 그때 낮은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걸 본 건 당신뿐이어야 합니다. 태식은 눈을 번뜩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인물이 그림자 속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날카로운 시선은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검은 인물은 한 발짝 다가와 낮게 내뱉었습니다. 괜히 끼어들면 그때 절벽에서처럼 무사히 끝나지 못할 겁니다. 태식은 본능적으로 몸을 곧게 세우며 맞섰습니다. 나는 마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협박으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짧은 침묵 끝, 그림자는 천천히 몸을 돌려 사람들 틈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긴장은 차가운 쇠사슬처럼 태식의 등을 짓눌렀습니다. 폭우는 여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문서를 쥔 채 서로 고함을 쳤고 양복 차림의 남자들은 굳은 얼굴로 박도연을 둘러싸고 어딘가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과 사람들의 고함, 기자들의 플래시가 뒤엉켜 거대한 소음을 만들었습니다. 태식은 주먹을 움켜쥐며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폭풍우 속 절벽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마을 전체의 심판으로 번지고 있다는 걸 태식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0회 넘게 이 마을을 지켜온 그였고 끝까지 지켜낼 것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고 파도는 여전히 절벽을 때리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마지막으로 절벽 쪽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세력이 나타나도 이 마을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